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강철부대 11화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처음부터 텐션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많이 하다 보면 처음부터 이제 어 기어를 올리고 이제 시작하면은 제가 퍼져요. 이것도 똑같이 마라톤 같은 미션을 하는 개념의 어떤 리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보이스를 내야 되는 상황으로서 저도 약간 페이스를 잡으면서 미션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격 미션 1라운드 있잖아요. 1라운드에 사격 미션으로 이제 강력한 베네핏을 주어진다 했었잖아요. HID하고 707의 1차 결승 미션 때. 그때 저는 707 홍명섭 선배가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예, 먼저 공격을 했고, 또 두 번째 미션에서도 두 번째 오요한 대원이랑 그다음 이우석 대원이 이제 했던 미션도 707이 먼저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HID도 다 관람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아무래도 707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홍범석 선배가 먼저 사격을 했면서도 그때 이제 불리했지만은 빠른 전략 수정으로 그래도 HID하고 기록을 따졌을 때 그렇게 근소하게 좁히긴 했어요. 근데 어 2라운드 이제 2인이서 이제 통로 개척 사격,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은 분리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후반부에 제가 또 이야기가 더 덧붙여질 거예요. 그거 들어보세요. 이제 2라운드 2인이서 이제 통로 개척 사격을 하잖아요. 담벼락 넘고 이제 문부시고 이제 흔들리는 표정 맞추고 하는 어떤 과정이에요. 그래서 테러본 표정 맞추고 인질 맞추면 이제 감점이고. 그런데 이제 저도 예전에 이러한 미션이 아니라 임무 수행을 한 2년 했었어요. 특수전 팀에서는 이제 산에서 하는 작전을 했었고, 대테러 임무 수행할 때 이제 2년 정도 이런 미션을 했었어서, 어, 이제 되게 반가운 미션이었습니다. 제가 해봤던 어떤 미션들이라, 그리고 잘 아는 어떤 미션들이라,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훈련을 할 때는 저 표적이나 인질 방향 이런 것들을 이무적으로 막 바꿔서 놔둬요.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표적이 보면 어디는 가운데에 인질이 있고, 어디는 우측에 인질이 있고, 테러범이 좌측에 두 명 포진돼 있고, 이렇게 표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무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네킹 같은 것들로 표적의 자리를 계속 바꿔요. 그리고 뭐 테러범의 자리를 바꾸고 또 인질의 자리를 바꾸고 실탄 장전해가지고 실탄을 장전한 총구를 이제 내린 상태에서 아니면 올린 상태에서 레디한 상태에서 우리 팀들과 이제 딱딱딱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부 소탕에서 격시를 이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실탄 가지고 이제 실제로 팀원들과 섞여 있는 방 안에서 사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과정이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인질을 잡았느냐 테러범을 잡았느냐 하고 테러범에 뭐 몸을 맞췄느냐 또 머리를 맞췄느냐 이런 거 가지고 되게 점수를 매기고 그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이제 훈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유사한 어떤 미션들이 나와서 되게 반가웠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아무래도 707이 임무 수행 때 많이 하는 거긴 해요. 예. 많이 하는 거라서 유리한 어떤 얇은 전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도 그렇고 누군가가 나가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 복잡하게 된 설계된 이제 미션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늘 말하듯이 평범하긴 해요. 예. 평범하긴 한데 이제 오요한 대원이 담벼락을 넘고 표적 3개를 이지하게 제거하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인터뷰에서. 예. 자기가 머슬 메모리가 남아 있어서 잠시만요. 머슬 메모리가 이제 남아 있어 갖고 이게 뭐지 쉽게 제압을 했다. 예. 그래서 저도 조금은 이제 아주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특수전 2년, 특임대 2년 있었는데 그 2년간 했던 그 짧은 누가 봤을 때는 짧은 군 생활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 이제 긴 군 생활일 수도 있는데 방아쇠에 손을 안 넣는 거, 뭐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기본적인 이제 안전수칙인데 총구로 사람 안 긁는 거, 총구로 사람을 긁게 되면 혹시 적발하게 되면 이제 아군을 죽이는 거잖아요. 하고 또 양안 사격하는 것들, 스캔하는 것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솔저스를 제가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미션을 하면서 정신없이 미션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TV로 본방을 보면서 제가 대테러 이제 그런 기본 수칙들을 지키면서 이제 미션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은 이제
머슬 메모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요한 대원이 그런 인터뷰했던 구다리가 되게 저는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또 격실이 예를 들어서 격실에서 2명 내지 3명이 들어갈 때 좌우 뭐 앞 중앙으로 뭐 들어가는 진입하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머슬 메모리가 나오는 것들이 오요한 대원이 했던 이야기하고 전 조금 이제 공감되는 것이 있어갖고 내가 잘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요한 대원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뭔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영환 대원님께서 사격 미션에서 제가 극찬을 받는데 오영환 대원님이 이번에 되게 사격 결승 미션에 잘해줘가지고 극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격 어떤 수준과 기술이 있어서. 근데 사격도 잘한 게 맞지만은 그 표적 대비 탄의 여유가 많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차 미션에 홍범석 선배는 이제 몰랐어요, 뭘. 예. 백지 상태에서 차분히 쏘게 되면은 더 시간을 잡아먹는다는 데이터가 우리가 다 생겼잖아요. HID든 707든. 그래서 속사 컨셉으로 빠르게 탄창 갈고 빠르게 속사로 이제 표적을 제거하자니까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자 해가지고 조사버렸습니다. 예. 진짜. 난사는 아니더라도 속사로 이제 빠르게 이제 싸가지고 그냥 바로 탄창 갈고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한 발을 신중하게 3초 만에 쏠 바에는 1초에 3발을 쏘자라는 느낌으로 조준이 덜 된 상태로 그래서 좀 뭔가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던 전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2라운드 이제 마지막 종점이 이제 기동해서 100m를 뛰어서 의탁해서 이제 사격을 하는 게 이제 마지막 2라운드 사격 미션의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군대에 이제 실제 군부대에 있던 표적보다는 가로로 얇아요. 소화기 자체가. 그리고 좀 더 작고.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본인 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발에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몇 발을 쏘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뭐지? 오조준 해가지고 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다 하고 진짜 본인이 클리크 잡아놓은 이제 본인의 총과 남의 총으로 이제 쐈었을 때는 근거리는 이제 큰 차이가 없는데 원거리의 이런 갭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건 좀 알아줬으면 싶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미션의 형평성에 대해 제가 정립을 해보자면요. 707이 유리한 미션은 맞아요. 맞는데 미션 성공은 이제 707이 먼저 했기 때문에 HID가 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판단하고 미션 플랜 세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둘이 이제 쌤쌤이라는 점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댓글 같은 거를 보면은 저도 그렇게 전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707이 먼저 계속 성공을 하냐? 그러면 HID가 뒤에서 보고 배워가지고 전략 수정해가지고 쏴버리면 유리하지 않느냐? 근데 707이 또 잘하는 또 미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좀 쌤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 사격에서는 HID가 전반적으로 더 빨랐는데 그 100m 사격에서의 시간이 이제 많이 지체가 돼 버렸어요. 그 이동규 대원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어느 팀이 나와도 그래서 어느 팀이 나와도 이제 그 정과정 있잖아요. 정과정. 그러니까 100m에서 사격했던 이동규 대원이 고착했던 그 시간은 너무 이제 아쉬워요. 거기서 많이 지체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1라운드 사격 베네핏이 뺏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그 전 과정은, 전에 미션을 하고, 뭐, 브리칭하고, 뭐, 문 깨고 하는 과정은, 어느 팀이 나와도 이 속도는 못 따라가겠다 싶을 정도로 빨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칭찬과 약간 비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3라운드 이제 미션 내용은 조금 짧은데 이게 하루 종일 이제 이 3라운드 미션을 찍기 위해 하루 종일 미션을 찍는데 시간이 소요됐을지 싶어요, 저는. 왜냐면은 제가 올여름에 이 유사한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촬영 섭외가 돼가지고 보조 출연으로 헬기로 이제 레펠도 이제 승강이라 해야 되나 완등이라 해야 되나 이제 완등도 해봤고요. 그리고 해경 배도 이제 협조해서 같이 이제 촬영을 하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저런 협조하고 저기 해양경찰 특공대하고 또 일반 해경분들 안전관리 해주는 분들 스태프분들 저기 파견 나가지고 다 협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션이 굉장히 짧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레펠로 이제 떨어져서 수영해서 저격 가방 챙겨서 다시 수영해서 금을 타고 올라와서 저격 지점에서 저격만 하면 되는 단순한 어떤 과정인데 과정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찍기 위한 과정 있잖아요. 큰 틀.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인력과 시간 소요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와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처럼 촬영하니까 자 헬기 띄워라
자, 촬영하니까 자, 배 띄우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촬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됐고, 게다가 이제 사격까지 하잖아요, 해상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에 어업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지나다니는 유람선들 바운드리에 못 오게 다 통제도 해야 되고, 뭐 미리 전에 고지도 해야 되고,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부 스케일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제작진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느껴지고 이런 과정들이 일사천리하게 이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 협조가 돼가지고 완전체로 돼서 미션까지 만들기까지가 이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작진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았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해경 헬기를 이제 타잖아요. 뭐 미션을 하러 가든 그 뭐냐 마지막 결승 미션을 하러 가든 1차 베네핏 미션을 하러 가든, 근데 로프 내려주시고 해경 타고 있을 때 이제 안에 참가대원분들 케어해 주시고 하는 분들도 다 특수부대 출신들입니다. SSU일 수도 있고 UDT일 수도 있고 특전사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이동할 때 아마 헬기 때문에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아마 카카오톡이나 모바일 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화가 아예 안 됩니다. 귀에 대고 해도 그 프로펠러 소리가 워낙 커서. 그래서 저도 그때 촬영 나갔었을 때 SSU 출신하고 특전사분이 이제 촬영 그 지원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출신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핸드폰으로 했거든요. 핸드폰으로 출신이세요? 이렇게. 예,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네, 저는 특전사 출신이에요. 저도 특전사 출신인데 몇 여단 출신이에요? 11여단 출신이에요. 저도 11여단 출신인데, 알고 봤더니 같이 근무했던 선배였어요. 근데 그 선배의 성격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제가 같이 근무할 때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경에 이제 근무하게 되고, 저도 촬영 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선후배 사이로 이제 지금 연락하면서 지내는 선배가 있는데 다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있어라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고야용 대원님이 강철부대 3에 참가 대원을 안 나왔잖아요. 그럼 아마 저기 헬기에 강철부대 참가자들을 지원해주는 지원 역할로 또 특수부대 출신의 해경 그 그 특수구조 쪽으로 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랐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재밌는 해프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3라운드 이제 미션이 제 생각에는 1, 2라운드보다 사격 미션 중에는 제일 극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체력도 있어야 되고 수영 기술도 있어야 되고 사격술도 셋 다 이제 요하기 때문에 좀 굳은 일을 많이 하는 1, 2라운드에 비하면은 미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도 많이 흔들리는데 표적도 많이 흔들리니 이게 완전 내 마음도 이제 흔들리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중 표적도 사격이 되게 힘든 게, 뭐 뒤에 튀는 게 없잖아요.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표적물 하나 그걸 맞추는 게 이제 마지막 미션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게 뒤에 참고점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참고가 안 되잖아요. 내 총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감각대로 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이게 그래서 기준이 안 잡힐 때는 에라 모르겠다 진짜 쏴야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단발에 못 맞히고 세 발 만에 맞췄었던 이유가, 뒤에 뭐라도 튀거나 뒤에 아니면 뭐 흙이라도 튀거나 연기라도 올라오면은 그래 이쪽에 있었으니까 살짝 이쪽 오조준해서 맞히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준이 쓰는데, 그럼 기준 잡을 게 아예 없어요. 내 총도 아니지, 쏴본 적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다 이게 다발의 사격 이후에 미션이 종료되지 않았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박창규 대원은 헬기 탑승해서 하강 지점에서 이제 레페를 하잖아요. 미션 그 처음 시작할 때 3라운드 사격 미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물인 거 알고 그대로 활강하듯이 레페를 매다 꽂아버리더라고요, 제동 없이. 그래서 그거 진짜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시간 지체를 많이 줄인 어떤 기술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동 잡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물에 떨어집니다. 왜냐면 물은 뭐 크게 안 다치니까는. 그래서 하강해서 이게 또 군화 신고 수영해서 저격총 있는 지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힘듭니다. 왜냐면은 발목이, 우리가 수영을 할 때는 발목이 이제 돌아가고 유연해야지 이게 뭐가 되는데, 군화나 워커 같은 거 신게 되면 발목이라든지 하고 또 물을 잡을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물갈퀴가 아예 다 닫혀버린 상태에서 군화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손으로만 수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몸으로 부력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진짜 답답하시 아르바시입니다. 진짜 군화를 신고 바다에서 수영을 안 해본 사람들은 진짜 이 느낌 모를 거예요. 그리고 또 바다 수영이 또 은근히 또 난관이 많은 게, 실내 수영보다는 염분기가 있다 보니까 부력은 많아요. 잘 떠요 몸이 쉽게. 그래서
떠 있는 체력 소모는 되게 적거든요. 생존 수영하거나 이럴 때 오래 이렇게 떠 있거나 스칼링 해야 될 때는 굉장히 편한데, 이게 그 조류를 내가 타는 입장이면은 쭉쭉 나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조류가 밀어주는 느낌. 근데 내가 조류를 막고 있어. 내가 수영하는 방향의 조류가 나한테 흘러. 이마 쪽으로 날라와. 그러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걸 뚫고 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바다 수영이 약간 이런 난관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물먹은 저격수 총을 이제 흔들리는 줄사다리를 타고 등반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이 비슷한 어떤 미션들이나 비슷한 어떤 훈련들을 해온 사람이지만은, 이미 이게 수영으로 털려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물갈퀴가 없는, 내가 맨몸으로 수영하는 건 군복 입고 맨몸으로 수영하는 것까지는 편해요. 근데 군화를 신어버리면 킥이 안 돼. 킥이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안 생기다 보니까 거의 팔로 이제 스트로크로 이제 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커. 그래서 다 털려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저격수 총을 물 먹은 거를 이고 사다리 흔들리는 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진짜 거기서 체력을 다 털어버리니까는. 근데 거기서 또 극한인 게 회복하고 유동 움직이고 있는 표적이나 사격, 이제 그 저격 총으로 사격을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참 빡신 미션이었다라는 거를 제 3라운드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좀 알아달라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정상회담 미션으로 이제 넘어가서, 초안부 이제 헬기로 이동 후에 테러범 이제 탑차를 놓여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전 지역까지 이동 후에 이제 시작인데, 전개가 좀 재밌고 신선한 것 같아요. 탑차를 놓여야겠다. 테러범의 탑차. 그래서 액션 영화나 이런 거, 뭐 분노의 질주나 이런 거 보면 실제로도 뭐 어디 적의 기지에 들어갈 때 진짜 막 이렇게 노획에서 들어가는 약간 이런 과정들을 뭔가 좀 시나리오를 담은 게 너무 재밌고 신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았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하고 정상회담 결승전은 약간 가을쯤에 찍은 듯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왜 이걸 아냐면요, 참가대원들이 미션을 하는데 입김이 나와요. 저는 이런 디테일까지 봤습니다. 입김이 나오더라 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8월에 이제 여름에 이제 미션은 시작했지만은 이제 오르고 고지에 올라가서는 한 10월이나 11월쯤에 촬영하지 않았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결승 미션만큼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회담장 안에 테러범 인원수가 이번 결승 미션에는 진짜 많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섭외에다가 때려박은 것 같아요, 진짜. 질도 좋지만은 양도 엄청 많이 승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비현실적이고 약간 영화 같은 미션을 보고자 한다면은, 707이나 HID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보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이번 미션에. 그래서 이번 미션에 대해서는 좀 극찬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1 칭찬하고 또 2 칭찬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승 미션이 굉장히 차별화된 점은, 이제 회담장 안에 외줄로 다음 미션 전개를 하는 어떤 키를 획득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이 어쨌든 정해서 외줄을 타야 되거든요. 근데 타는 동안 또 이제 대항군이 나와. 대항군이 또 물량 공세로 속출해요. 그리고 대항군들이 조금 이제 수동적이지도 않아요. 회피도 해요. 전보다는 전투력이 많이 늘었어. 진짜예요. 단순하게 공격 안 합니다. 숨기도 하고 뭐 피하기도 하고 은원패물을 이용해서 사격하기도 하고 해서 애를 많이 먹어요, HID가. 그래서 아니면은 HID 할 때 처음 미션이라서 이제 파이팅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체력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대항군들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전 때보다는 확실히 그 대항군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투력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고 느끼세요. 그리고 이제 HID 미션 때는 707,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건 재미인데, HID 미션 때는 특전사나 707 출신 강철부대 참가대원들이 대항군들에 나오고, 707이 이제 결승 미션 할 때는 HID나 UDU 분들이 대항군을 서서 나와줬으면은 형평성도 맞고 서로 고착시키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전 싶은데, 이게 촬영을 섭외하는 데에도 뭐 이 사람들이 다 놀고 먹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섭외하는 가용한 인원들이 뭐 김민준 대원이었고 박도현 대원이었고 오상영 대원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촬영이 이제 내막은 제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아구가 맞았으면은 좀 더 재밌고 형평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재미적인 이야기인데, 다 공평하게 했을 거라 저 이건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번 정상회담 미션 다시 한 번 더 제가 언급하자면은, 대항군 전투력 보스몹들은 진짜 강력했어요. 아직 진짜 707 미션 하는 것도 하고도 아직 정상회담 미션 HID 편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도 중후반부가 흐른 지점만 제가 11화로만 지켜봤을 때도 대항하는 어떤 모습들이 흉볼 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참가 대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고착돼갖고 막 애먹어하고 굉장히 또 신중해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시청자나 리뷰하는 유튜버 분들의 이야기들이 진짜 보완이 다 된 것 같아요. 예, 단점 보완 다 돼가지고 진짜 이번 결승 미션은 정말 완벽한 미션 같다는 전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너무 대박이고 진짜 뭔가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강철 부대는 보고 있으면은 진짜 뭔가 잡음이 나오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많이 수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한낱 리뷰하는 아저씨지만은 이런 거를 계속 수용해서 미션이나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는 거가 멋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화는 아직 안 봤지만은 이거 이 이야기 하기 전에 HID가 이제 큰 실수라고 이제 편집점에 나오잖아요. 미션 하면서 그 나오는 것들이 격실을 두고 격실 사이에서 위기가 두 번 있었잖아요. 예. 그 이동규 대원님 사수였다는 사람 박지훈 대원님이나 그분이 이제 문 열 때 테러범 있는 줄도 모르고 문 확 열다가 총상당했던 거 같고 하고 또 이 마지막 부쯤에 미션 중후반부쯤에 인질 있고 테러범이 있을 거라 가정하에 한 명이 이제 문 열고 세 명이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쪼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부비 트랩이었던 거였어. 그래서 그 문 약간 어정쩡하게 놔둔 상태에서 반대편에서 또 테러범들이 우르르 물량공에서 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테러범들을 간과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테러범이 튀어나왔고 또 기습 공격을 해요. 근데 그 시점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어느 팀이 와도 분명히 실수할 수밖에 없게 설계를 해놨거든요, 제작진들이. 근데 이 707이 이제 그때 미션 했을 때 이 두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극복할지가 제 생각에는 이번 승부처의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이제 무조건 대부분의 팀이 참가했었을 때 여기선 총상 포인트인데 707은 얼마나 대비가 되었을지가 이게 중요하고 이 두 포인트를 707 편이 보면은 승부가 어디로 기울였겠다는 저는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2화는 안 봐봤지만은 결승을 누가 우승했겠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707이 우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농담으로 미션을 두 번째에 또 테러범들이나 대항군들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 누적이 이제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전투력 상실로 인한 707의 어떤 우월함을 좀 더 평가하고 있고요. 예. 점치고 있고 이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두 번째는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 진짜 마지막에 나오는데 707이 두 번째 미션하고 아마 12화, 13화, 14화쯤에 뭐 야유회하고 뭐 그 다음에 에피소드전 같은 거 하면서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707이 마지막에 나오고 우승팀은 707이 발표되면서 마지막이 장식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리고 예고편에 봤었을 때 홍범석 선배가 인터뷰할 때는 707 대표로 707이 우승을 했다라는 식의 약간 기정사실화되는 약간 인터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동규 대원님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맨날 음지에서의 영광을 누렸는데 이번에는 양지에서 뭐 이렇게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확정형으로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간 워딩으로만 봤었을 때도 707이 우승하지 않았을까라 세 번째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까봐야 돼요. HID가 우승했을 수 있지 707이 우승했을지 아니면 진짜 제 적중이 벗어나서 이번에 최초로 HID가 뭐 우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팀이 우승하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고 다 이제 뭐 영광을 누려야 될 특수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고생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707이 우승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션 이거 리뷰 초반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1차 미션 우승팀 베네핏이 총상이 한 발이었어요. 근데 이건 저만 느낀 느낌인지 모르겠지만은 총상 한 발은 제 생각에는 그리 강력한 베네핏은 아닌 것 같거든요. 총상 한 4발, 뭐 3발, 5발 정도는 굉장히 이제 편하게 이제 마음을 갖고 베네핏을 가진 팀은 좀 미션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근소한 베네핏을 주다 보니까 한 발이라면은 어쨌든 안 딴 거보다 낫지만은 이게 그렇다고 이 베네핏을 땄다라고 해서 그 팀이 파격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막 편하게 미션을 임할 정도의 어떤 스탠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2차 미션에서 HID가 잘하기만 하고 신중하기만 한다면은 그렇게 불리한 상황도 아니에요. 아직은 2차 미션 들어가기 전이니까 707이. 그래서 그냥 거의 쌤쌤의 어떤 상황이고 둘 다 백지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네핏 이 한 발이 그렇게 큰 강력한 베네핏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저는 정말 큰 베네핏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형평성에 좋다. 왜냐면 2차에서
큰 차이가 안 나게 미션을 서로가 할 수 있으니까. HID가 혹시라도 이겼어. 근데 총상 뭐 5발이야. 뭐 대테러 할아버지 707에 뭐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베테랑들만 모여서 한다고 해도 빡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약간 형평성을 두려고 한 발만 강력한 베네핏이라고 이제 좀 약간 포장해놓고 결과는 이제 한 발 준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양 팀이 이제 공정하게 경기하게. 그래서 나중에도 1차 베네핏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결승에서 뭐 누가 우승한 거다, 또 누가 우승한 거다 이렇게 왈가왈부 안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내가 느끼기에는 조달이라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강력한 베네핏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미션 소재나 제가 중간에 또 리뷰해야 될 게 있다면은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 또 12화 보고 아마 12화 후반부에 제 생각에는 우승팀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어느 팀이 우승했을지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저는 아직까지 707이 우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변함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하고 또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SNS에 한번 들어가 보라 그러더라고요. SNS에 들어가서 웃고 있는 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707이 화기애애하다 지금도 막 같이 단합하고 있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그 팀이 우승했을 확률이 높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HID가 뭐 피드 잘 안 올려 SNS에 피드도 잘 안 올리고 뭔가 신난 어떤 스탠스에 피드나 인스타그램 사진 안 올린다. 그러면은 결승에서 패했다라고 가정해봐도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대영님께서 시즌2에 해병대 수색대 출신 이대영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진짜 신빙성 있다고. 자기가 떨어진 팀 안 떨어진 팀을 맞춰드리겠다. 이건 SNS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심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감정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홍범석 선배가 제가 같은 이제 마파를 하고 있어서 보고 있는데 너무 화기애애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또 들지 않나라는 어떤 느낌이 드는데 사실 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 거고 내 사생활은 사생활인 건데 내가 우승해서 신났는데 물론 입으로 떠들진 않았지만 신난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또 권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심들도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도 취합됐었을 때 또 707이 우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또 까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근데 저는 진짜로 제가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HID가 우승하면 또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여태까지 음지에서의 영광과 음지에서 묻어졌던 다수의 사람들과 매스컴도 타지 못했던 이제 정보사령부라는 특수부대 HID UDU가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나 여러 뭐 미디어나 컨텐츠를 통해서 좀 이제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알아가게 됐고 리스펙트가 생겼고 존경이라든지 노고에 대해서 취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됐으면 좋겠어서 마음은 진짜 HID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리뷰를 하면서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재순 선배님, 제가 HID 출신 중에 주라벨 선배님, 재순 선배님, 또 홍순기 선배님 같이 유튜브 하고 하면서 되게 또 연 쌓았던 하고 또 저 회사 동기 중에도 또 HID 출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들 군생활 이야기들도 사회 나와서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해줄 수도 없고 보안 상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어떤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은 군대에서의 어떤 추억이나 사진들을 보안이다 보니까 많이 남길 수도 없기 때문에 몇 장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이제 많이 알려졌으니 본의 아니게 미션이나 강철 부대를 통해서 이제 노출이 됐으니까 노출된 만큼 많이 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면 좋겠고 이 출신인 사람들이 많은 어떤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특수부대 출신이지만은 안 보이는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안 보이는 데에서 어떤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 좀 더 혹독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더 고독할 수밖에 없다. 예. 하고 또 안 보이는 데에서 고립돼서 이렇게 훈련을 받거나 임무 수행을 하다 보면은 더 악습이라든지 뭐 훈련의 내용은 다 비슷할 수는 있어도 그 이외의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외의 내무 생활도 어쨌든 훈련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더 혹독했을 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전사 출신인데 제가 08년도에 근무했잖아요. 08년도 때 내가 빠따를 100대 맞았으면은 08년도 때 근무했던 HID 출신은 200대 맞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하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또 때려도 때린지도 모르고 때렸다고 해서 뭐 징계 먹는 것도 아니고 음성부대들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